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원작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린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 토끼 굴속으로. 앨리스는 강둑에서 언니 옆에 앉아 할 일 없이 있는 것이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고 있는 책을 2번쯤 슬쩍 들여다보았지만 그림도 대화도 없어서 그림이나 대화가 없는 책은 왜 읽는 걸까?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앨리스는 날도 덥고 아주 졸리고 멍한 상태에서 데이지 꽃반지 만드는 건 좋겠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 굳이 일어나서 민들레를 주워가지고 올 가치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붉은 눈의 흰 토끼가 앨리스 바로 옆으로 휙 지나갔다. 그것에 대해서 앨리스는 특별히 놀라운 것이 없었다. 앨리스는 토끼가 늦을 것 같아 라고 혼잣말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 그 후에 생각해보니 그것에 대해서는 놀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토끼가 실제로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보고는 급히 지나갔을 때 앨리스도 몸을 일으켜 토끼 쪽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볼 수 있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호기심이 불타오르게 된 앨리스는 들판을 가로질러 토끼를 쫓아갔는데 다행히 토끼를 놓치지 않고 흰 토끼가 커다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앨리스는 곧 토끼를 따라 굴로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토끼굴은 얼마가는 터널처럼 쭉 뚫려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아래로 급격히 떨어졌고 너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앨리스는 멈춰볼 생각도 할 새 없이 아주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다. 구멍이 매우 깊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앨리스가 매우 느리게 떨어졌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앨리스는 떨어지면서 충분히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고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시간도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앨리스는 아래를 보고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 다음 앨리스는 떨어지며 옆쪽을 보았는데 선반과 착장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다. 여기저기 벽에 고정되어 걸려있는 사진과 지도도 보였다. 앨리스는 떨어지면서 옆에서 단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단지에는 오렌지 마멜레이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실망스럽게도 단지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단지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누군가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밑으로 놓지 않고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선반에 가까스로 단지를 돌려놓았다. 앨리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구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용감하다고 할까? 내가 지붕 위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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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앨리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마 지구 중심 근처에 다다르고 있나 봐. 어디 보자. 그렇담 내 생각에 한 6,000km쯤 되는 것 같은데. 앨리스는 학교에서 이런 종류의 지식들을 조금 배웠다. 지금이 앨리스의 지식을 과시할 절호의 찬스 같은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듣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좋은 복습이 될 것이었다. 그래, 아마 딱 그 거리쯤 될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그렇담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되려나?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주 근사하게 느껴졌다.
앨리스는 또다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러다 지구 중심을 뚫고 반대편으로 가면 어떡하지? 지구를 뚫고 반대편 땅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은 머리를 아래쪽으로 하고 거꾸로 걷고 있을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웃길까? 그렇게 되면 먼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나라 이름을 물어봐야겠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곳이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그러면서 앨리스는 공손하게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는 신용을 했다. 굴 속으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신용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앨리스는 이어 생각했다. 그럼 그 아주머니는 무슨 그런 걸 묻냐며 나를 엄청 무식한 꼬마로 여기겠지? 그래, 그런 건 절대 물어봐선 안 되겠다. 어딘가 나라 이름이 적혀 있을 테니 그걸 보고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겠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달리 할 일도 없어서 앨리스는 다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이나가 오늘 밤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다이나는 앨리스의 고양이이다. 간식 시간에 누가 잊지 않고 다이나에게 우유를 챙겨줘야 할 텐데. 귀여운 나의 다이나, 여기 너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떨어지는 굴 속에 쥐는 없어도 박쥐는 잡을 수 있을 텐데. 박쥐랑 쥐랑 다를 게 뭐 있겠어? 그런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 수 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쯤 되니 앨리스는 졸리기 시작해서 혼자 꿈꾸듯 중얼거리곤 했다. 앨리스는 이따금씩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를 먹겠어? 하다가 가끔은 박쥐가 고양이를 먹을까? 하기도 했다. 하긴 어느 쪽이든 알지 못하는 답이니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였다. 어느새 앨리스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다이나와 손잡고 걸으며 아주 진지하게 자, 다이나, 이제 진실을 말해줘. 너 박쥐를 먹어본 적 있니? 하고 말하는 꿈속에 있다가 갑자기 쿵 하고 나무와 마른 나무 잎더미에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떨어지는 일이 끝나고 바닥이었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벌떡 일어섰다.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위쪽은 너무 어두웠다. 앨리스 앞에는 긴 통로가 또 하나 있었고 흰 토끼가 그쪽으로 급히 사라지는 것이 얼핏 보였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앨리스는 바람처럼 휙 하고 토끼 뒤를 따라갔다. 흰 토끼가 모퉁이를 돌며 내 귀와 수염아, 너무 늦겠어 하고 말하는 소리를 가까스로 들을 수 있었다. 앨리스는 토끼 뒤를 바짝 따라갔지만 모퉁이를 돌자 토끼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천장이 낮은 긴 복도에 서 있었다. 천장에는 불을 밝힌 등들이 한 줄로 쭉 달려 있었다. 둥근 벽을 따라 수많은 문이 나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모든 문을 하나씩 다 열어보며 복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갔다가 실망한 채로 다시 통로 가운데로 돌아왔다. 어떻게 하면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세 발 달린 작은 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온통 유리로 된 탁자였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가 놓여 있었다. 앨리스의 머릿속에 방해 문 하나가 저 황금 열쇠에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어쩌면 좋을까? 자물쇠들이 너무 큰 것인지 열쇠가 너무 작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열쇠는 어떤 자물쇠에도 맞지 않았다. 다시 한번 돌아보니 지금까지 못 보았던 높이가 낮은 커튼이 눈에 들어왔다. 커튼 뒤로 30cm 정도 되는 작은 문이 있었다. 자물쇠에 황금 열쇠를 꽂아보니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기뻤다. 그 문을 열어보니 작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통로는 꼭 쥐구멍만 했다. 앨리스는 무릎을 꿇고 통로 너머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아주 사랑스러운 정원이 있었다. 이 어두운 곳을 빠져나가 저 아름다운 꽃과 분수가 있는 정원을 거닐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작은 통로로는 머리조차 빠져나갈 수 없었다.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머리가 구멍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 그래봐야 어깨가 들어가지 않을 텐데.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내 몸을 구멍 속에 쏙 집어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으므로 앨리스는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작은 문 옆에서 기다렸지만 특별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앨리스는 다시 탁자로 돌아왔다. 혹시 다른 열쇠가 놓여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망원경처럼 사람을 안에 집어넣는 방법 어디 쓰여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탁자 위에 작은 병 하나가 놓여있었다. 아까는 없었는데? 하고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병에는 크고 멋진 글씨로 날 마셔요 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렇게 멋진 글씨를 보고도 지혜로운 앨리스는 바로 서두르지 않았다. 아니, 먼저 잘 살펴봐야겠어. 독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말이야. 왜냐하면 앨리스는 화상을 입거나 사나운 맹수들에게 잡아먹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다 친구들이 알려준 간단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들이었다. 그러니까 벌겋게 달아오른 부지깽이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을 댄다든지 날카로운 칼을 너무 가까이 하면 손을 베인다든지 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앨리스는 병에 독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그 병에는 독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맛을 보았다. 아주 맛있었다. 마치 체리 타르트와 카스타드, 파인애플, 구운 칠면조, 뜨거운 버터 식빵 맛이 섞여 있는 듯한 맛이었다. 앨리스는 금방 한 병을 다 마셨다.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아, 정말 신기한 기분이야. 앨리스가 말했다. 마치 망원경 속에 들어갈 것 같이. 정말로 그랬다. 앨리스의 키는 점점 줄어 이제 키가 25cm쯤으로 줄어 있었다. 저 작은 문으로 나가 사랑스러운 정원에 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진 것이다. 앨리스는 몸이 더 줄어드는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끝없이 작아져 사라지게 될까봐 불안했던 것이다. 앨리스는 초가 타면서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런데 다행히도 더 이상 앨리스는 작아지지는 않았다. 앨리스는 곧장 정원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엾은 앨리스. 문 앞에 이르러서야 작은 황금 열쇠를 탁자 위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다. 열쇠를 가지러 다시 탁자로 돌아갔지만 열쇠가 손에 닿지 않았다. 유리를 통해 열쇠가 빤히 들여다보였다.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가려 해보았지만 유리라서 너무 미끄러웠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지쳐버린 가엾은 앨리스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그때 앨리스가 아주 날카롭게 자신을 나무랐다. 또 그쳐! 울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앨리스는 가끔 자신에게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곤 했고 언젠가 한 번은 크로켓 경기에서 스스로를 속였다며 자신을 꾸짖어서 눈물을 쏙 빼놓은 적도 있었다. 이 특이한 아이는 두 사람인 척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두 사람인 척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훌륭한 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때 앨리스의 눈에 탁자 밑에 놓여진 작은 유리상자가 보였다.
상자 안에는 아주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 건포도로 날 먹어요 라는 글씨가 예쁘게 쓰여 있었다. 그래, 이걸 먹어야겠어. 그리고 이걸 먹고 몸이 커진다면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런데 혹시 몸이 더 작아진다면 문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어찌되었든 정원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면 된 거야.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먹어보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지 작아질지 지켜보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앨리스의 키는 그대로였다. 너무 놀라운 일들에 익숙해진 앨리스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시시하게 느껴졌다. 앨리스는 순식간에 케이크를 다 먹어버렸다.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